네, 안녕하십니까. 회계법인 마일스톤 양인관TV 권순환 회계사입니다. CEO 훈련소로 돌아오셨네요. 그렇죠. 믿기지 않겠지만 계속 하고 있었어. 포기하지 않았어. 더 소름 돋는 건 아직도 창업 초기 단계야. 이 시간이 좀 아직도? 아니. 초기 단계인가? 초기 단계야. 이제 우리 지금까지 뭐랬냐면 창업 준비 단계를 거쳤어. 아, 나 이 제목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 나 이런 거 보면 뭔가 이것만 잘 지키면 될 것 같은 거지. 아, 그치. 직원 채용 행동 지침. 맞습니다. 오늘은 이제 창업을 하셔가지고 아마 이제 많은 분들이 직원을 채용하시게 될 텐데 핵심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도 예전 생각해보면 처음 5년 전에 창업하고 이제 첫 직원분을 채용할 때 엄청 어려웠죠. 어렵고 아무것도 모르고 뭐 회계사, 세무사라고 사실 알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때 요새 이거 읽어보면서 이제 감회가 새로웠었어요. 아, 옛날 생각 나네. 옛날 생각이 났었어. 오늘 어떤 얘기 하실 건지 대략적으로 한번 말씀 네, 부탁드립니다. 오늘 뭐 순서대로 좀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은 직원 채용이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형태별로 어떻게 직원을 채용하는 게 또 각각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를 얘기할 거고요. 그 다음은 직원을 어떤 방식으로 채용했을 때 이제 행동 지침, 뭘 해야 된다 것들이 있어요. 내가 이거 읽어보면서 하나 느낀 게 있어. 난 하나도 안 하고 있더라고. 세 번째 이슈는 이제 그 직원이 어쨌든 퇴사하는 경우도 충분히 발생할 수 그렇죠, 있죠. 맞습니다. 네. 퇴사했을 때 어떤 걸 준비하고 어떤 걸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자주 묻는 직원 채용과 관련된, 저희가 회계법인을 하다 보니까 직원 채용이나 퇴사에 관련된 질문이 엄청 많죠. 자주 묻는 Q&A 요거를 한번 진행할 거고, 마지막은 최근에는 어쨌든 취업 시장이 어렵고 이러기 때문에 정부에서 나오는 지원금이 엄청 많아요. 잘 알아두면 사실 회사 입장, 사장님들이나 대표님들은 엄청 도움이 많이 되실 거여서 지원군에 대한 컨셉 너무 좋다. 진짜 꼭 보셔야 돼요. 창업 초기. 뭐 맞네. 거의 직원 채용에 대한 되게 진짜 좋은데 아쉬워. 왜 안 읽어보시지? 힘을 빼고 저희도 한번 해볼 테니까 힘을 빼고 들어보십시오. 네. 먼저 직원 채용의 형태라고 해서 직원 채용 어떤 종류가 있는지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런 거예요. 이제 뭔가 이제 직원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가 있는데 제일 많이 들어보는 게 프리랜서. 3.3. 이거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프리랜서. 추억이 또 많잖아요. 프리랜서 3.3은 이런 것들이에요. 흔히 볼 수 있는 사례가 크게 보면은 자동차 딜러, 보험, FC 분들, 그리고 부동산 중개인, 그러니까 부동산 중개범위에 소속된 개인 중개인. 이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고정급이 없어요. 실적에 고정급이 따라, 없고 영업 실적에 따라 본인의 보수가 판매 다르죠. 실적에 따라서 본인의 수당이 결정되는. 그쵸. 그래서 그런 분들은 보통 이제 프리랜서라고 부르고, 왜 3.3이라는 숫자가 나왔냐면 이분들한테 회사에서 수당을 줄 때, 돈을 줄 때 원천 징수를 해야 돼요. 직장 다니신 분들 아시겠지만 내 통장에 들어올 때는 세후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똑같아요. 근데 그때 원천 징수 세율이 3.3%. 그래서 저희가 이제 흔히들 3.3 프리랜서 그쵸.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사업하시다가 프리랜서 분들한테 이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할 수 있죠, 충분히. 이런 사례도 있지만 뭐 예를 들면 뭐 웹 디자인 그런 그렇죠. 것들 외주로 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이 사업자 등록을 했으면 이제 그냥 세무대한테 거래하면 되고. 사업자 등록을 안 한 이제 프리랜서면 돈을 줄 때 이렇게 3.3 원천 징수를 하고 돈을 줘야지 우리는 비용으로 처리할 수가 있는 거죠. 당연히 이분들은 정직원이 아니니까 뭐 사대보험 이런 건 전혀 필요가 없어요. 네. 퇴직금도 필요 없습니다. 맞습니다. 네. 대신 받는 분들은 이제 이걸 또 올해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 종합소득세 되죠. 신고해야 되죠. 사업 소득자이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두 번째는 그냥 간단히 넘어갈게요. 일용직이란 건데 법에서는 뭐 1개월 이하, 월 8일 미만, 뭐 60시간 미만 이런 뭐 그게 있는데 이런 거에 해당되면 이제 단기 근무자로 봐서 일용직으로 봐요. 근데 이런 것도 그냥 뭐 자세한 내용까지 필요 없으시고 그게 해당된다. 그러면 이제 저희 같은 세무 대리인한테 일용직으로 신고를 해야 된다. 일용직이 실제로 업무해 보면 케이스가 거의 안 나와요. 스타트업에서는 거의 없죠. 스타트업 그러니까 어쨌든 업종에 대부분 따라 좀 다르긴 한데. 뭐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간혹가다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기타 소득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네. 기타소득 말 그대로 정말 설명이 좋아. 굉장히 일시적이고 맞아요. 일회성 소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흔한 게 뭐 원고료를 맞습니다. 준다거나 강연을 한번 하신다거나 이럴 때 기타로 소득을 드리곤 하는데, 사실 이 기타 소득은 뭐 원천징수하는 세율이 이 뭐야 필요경비하고 뭐 그거 있지 않나? 봐봐요. 이거 회계사도 어려워하잖아. 그러니까 기타 소득이 뭐냐면, 그러니까 프리랜서랑 되게 비슷한데, 프리랜서 분들은 이제 계속 일을 하시는 분들이고, 기타 소득 단발성이신 분들한테 돈을 지급할 때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냥 3.3% 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런 것도 발생하시면 제가 세무 대리인 통해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고 계시면 돼요. 네, 이제 제일 중요한 정규직 얘기를 맞습니다.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정직원으로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맞습니다. 게 가장 흔하고 행동 지침이 필요합니다. 뭐야 행동 지침? 행동 지침은 어떻게 해야 돼? 자, 이제 정직원을 뽑았어요. 그럼 이제 뭘 해야 되냐? 뭘 해야 돼? 하나,
직원과 연봉, 입사일자, 근무 조건을 확정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너무 돼요. 당연한 거죠. 근로계약서 작성하시고 두 번째 사업장을 사대보험공단에 등록하고 근로자의 취득 신고를 접수합니다. 신고해야 사대보험공단에 이제 되는 거죠. 등록하는구나. 어렵죠? 이거 저희가 대신 해드린 겁니다. 저희 같은 세무 대리인이. 세 번째 이제 급여를 줘야 되잖아요. 급여를 줘야 될 때 이게 모르잖아. 단순히 뭐 급여만 이체하면 되는 게 아니고 아시다시피 뭐 세금도 떼야 되고 사대보험도 떼야 되고. 이제 그거를 제가 세무 대리인이 급여 대장을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확인하셔가지고 입금만 하면 되죠. 그쵸. 계좌이체만. 네 번째는 이제 뗀 거 있잖아요. 그게 뗀 게 두 가지인데 원천세랑 사대보험. 사대보험. 요거를 이제 매월 10일에 대표님께서 납부를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가 내년 2월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아, 연말정산. 그렇죠. 야, 우리 작년에 그거 한 거 기억난다. 그거 한 번 더 우려먹어. 그래서 매년 2월에 직원분들에서 연말정산을 실시하시면 됩니다. 요 5가지가 정규직 채용과 관련된 노무, 회계, 세무 그쵸? 처리, 행동 네. 지침인 거네요. 요 정도만 감 잡으시고 나머지는 그냥 저희 같은 세무 대리인 통해서 진행하시면 돼요. 제가 한번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어쨌든 대표 입장에서는 이게 돈을 다뤄야 되잖아요. 저도 이거를 이제 자금을 제가 다루는 입장에서 보니까 이게 매월 이게 급여랑 이게 사대보험 원천세 이게 매월 나가는데 이게 약간 어디로 얼마를 보내야 되는지 이게 감을 잡아야 돼요. 감이 있나? 없진 않아. 그래서 이걸 간단한 사례를 통해서 한번 설명 드려볼 테니까 언제 어디로 얼마를 보내야 되는지 요거를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직원 1명 급여는 100으로 가정할게요. 네. 급여일은 매월 말. 이제 당연히 급여에 대한 이제 소득세를 떼야 될 거잖아요. 원천세는 그냥 10으로 가정할게요. 한 10%. 그리고 직원에 대한 사대보험, 근로자랑 반반. 회사 반반 부담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로자 부담분을 이제 10으로 가정할게요. 그러면 이제 차인지급이 얼마예요? 80. 오, 맞지? 그치. 이거- 근데 나 궁금한 게, 그 근로자 부담분이 10이면 회사도 10을 내야 10, 돼서 그쵸. 회사는 20을 납부하는 거네? 그 얘기를 30 납부해. 아이, 봐봐, 둘 다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걸 할게, 내가. 매월 말일이 급여일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제 같은 세무 대리인의 급여 대장을 줄 거예요. 거기에는 급여 100, 원천세 10, 사대보험 10, 차인지급에 80이 있을 거잖아. 그죠. 그럼 우린 뭐 해야 돼? 직원한테 주고. 그치? 직원을 줬잖아. 20 남은 거는. 20 남은 갖고 있어. 킵해놔 일단. 어. 그리고 이제 다음 달 10일에 이제 원천세를 이제 대신 내야 돼요. 그죠. 10을 뗐잖아. 뺐지. 이거를 이제 원천세를 신고하고 저희 같은 세무 대리인이 납부세를 줄 거예요. 거기다 10을 이제 납부를 해. 그래, 일단 이거는 소득세. 소득세. 그치, 세무세 그치. 내고. 세무세 내고. 10 이거 사대보험 사대보험 남았잖아요. 사대보험 직원 거 10 뗐잖아. 어. 그 다음에 여기도 10을 엎어야 되잖아. 20을 10일 날 또 내는 거야. 그치. 저도 이제 이거를 자금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매월 10일이면은 보낼 때가 많겠네. 보낼 때가 많고 아침에 이게 출근명이 나오거든요. 국민연금에서 엄청 많이 떼가거든. 이거를 새벽부터 떼가. 근데 그 자동이체가 사대보험이 다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거야? 아니면 국민연금만? 하나 이렇게 나가. 회사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근로자에 대한 급여 100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대보험 회사 부담분 10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총 캐시아웃은 110이에요.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100의 급여로 근로계약을 하더라도 실제 회사에서 나가는 돈은 110인 거고 110일 정도죠. 사실 여기 퇴직금도 또 고려해야 그렇죠. 되죠. 그것도 이제 이야기 할 거고. 그러니까 이제 110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찢어져가지고 근로자한테 얼마, 국세청에 얼마, 공단에 얼마 이렇게 찢어져서 가니까 요거를 한번 감을 잡으세요. 나 처음 알았어 오늘. 쉽지 않습니다 이게. 그럼 이제 아까 중간에 말씀드렸듯이 채용하는 입장에서는 퇴직금도 고려해야 되는 맞습니다. 것처럼 네. 직원분이 퇴사하실 때도 엄청 제가 알기로 복잡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도 얼마 전에 퇴사를 한번 했잖아요.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던 분이 갑자기 건강상 이유로 퇴사를 하셔가지고 잘 지내고 계시죠? 건강 회복하시면 연락 주십시오. 퇴사를 하면 그냥 이제 저한테 연락 주세요. 그냥 다 처리를 해드리는데 뭐 그런 거예요. 사대보험도 가입했잖아요. 상실 신고라고 하는 걸 상실 해야 되고 신고. 제일 중요한 건 퇴직금일 거 아니야. 그쵸. 퇴직금을 이제 퇴직을 했으면 1년 이상 근무를 했으면 줘야 되는 건데 한 달치. 한 달치 보통. 맞습니다. 이게 양 대표님 말씀하신 게 맞는 게 산식이 이거예요. 일일 평균 임금 곱하기 30일 곱하기 재직일수 나누기 365. 그냥 이제 1년에 한 달치 정도 월급이잖아요. 한 달치야, 한 달치. 10년 일하시고 퇴사하셨으면은 한 10달치 맞습니다. 급여가 퇴직금으로 나가는구나. 그래서 이게 뭐 기계 들어가면 회계적으로 뭐 충당부치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원 채용에 대한 Q&A 그리고 관련 지원금의 종류에 대해서도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